저희는 이제 전략을, 이 세 가지 전략을 절대 잊지 않고 문제를 풀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다 풀어라. 제일 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선택이 뭐냐면 문제 4번을 먼저 푸는 거예요. 얘 배점 몇 점? 10점. 10점 60% 맞았어요. 내가 진짜 잘 풀었어요? 60% 받았어요? 6점. 내가 잘 모르겠어. 아는 대로 했어. 그래서 한 40% 받았어요. 4점. 2점 차이를 위해서, 2점 차이를, 이 차이를, 물론 우리는 1점이 중요하지만 얘를 위해서 시간을 10분을 소비하겠어요? 애초에 출제자는 4번 문제는 어떻게 만들었죠? 5분 안에 풀게 만들어요. 근데 시작하면서 4번 문제 쉬우니까 뭐죠? 4번 문제 딱 건드리면서 10분 써. 그럼 뭐죠? 5분 날린 거예요. 5분 날린 거예요. 물론 머리가 진짜 회전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 내가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무조건 1번에 대한 힘을 줄 거라고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왜? 1번은 40점이니까. 40점 안에서의 일반적인 3방식, 얘 분명히 3방식 아니면 보상평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주구장창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얘에 대한 60%와 얘에 대한 40%인 20%의 차이는 몇 점? 8점이에요. 그럼 얘를 땡길 생각을 해야죠. 얘를. 그쵸?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얘를 먼저 풀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옛날에는 1번만 문제 풀었어도 얘를 기준으로 채점을 했단 말이야. 100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요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저희 문제 1번, 2번, 3번, 4번이 다 채점에 대한 점수가 나오잖아요. 우리 답안지, 아니 뭐지? 점수표 받아봤잖아요. 그쵸? 얘 안 썼어. 아예 안 썼어. 빵점. 그쵸? 얘를 날리면 안 돼요. 뭐라도 한 줄이라도 써서 20%든 10%든 반드시 획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죠? 다 풀어야 되겠죠. 다 풀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다 풀려면 이제 고민이 된다? 어떤 고민이 있어요? 아이씨, 저 새끼 봐라. 너 한번 다 풀어봐. 그렇잖아요. 너 다 풀어봐. 나도 못 풀어, 이거. 다 풀려고 그러면. 그럼 말도 안 되잖아. 그럼 다 풀으라 그러면 뭐죠? 전략이 나와야 돼요. 써야 될 거와 버려야 될 게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써야 될 거를 뭘 써야 되겠어요? 써야 될 게 뭐예요? 의견? 의견? 논점을 에이씨, 맞춰라. 아니 내가 이 출제자가 20일의 출제자가 난 이 목적으로 담보와 보상의 비교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 그럼 그 위주로 답안을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논점을 맞추는 거와 난 모르겠어. 난 그냥 숫자로 보여주겠어. 그래서 글씨를 하나도 안 쓰고 숫자, 뭐 평가외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과 점수가 같을까요? 절대 달라요. 절대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의견 쓰는 게 맞아요. 그 의견 쓰는 게 뭐죠? 논점을 쓰라는 소리예요. 아, 네가 나한테 이 문제 이렇게 풀어보라고 해서 문제 만든 거구나. 그럼 써야지. 본인이 선생님이에요. 본인이 선생님이어갖고 수학 문제를 냈어. 수학 문제를 만나갖고 풀이 방식을 써서 해답을 구하시오라 하는데 풀이 방식을 안 쓰고 뭐죠? 답만 딱 썼어. 점수 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문제 풀었을 때 점수 줘요? 절대 안 줘요. 그런 점수. 왜냐면 우연치 않게 맞출 수 있잖아요. 우연치 않게. 표준지가 A인지 B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A 썼어. 배제사유나 선정사유를 안 쓰고 A 썼어. 그럼 걔 맞춰갖고 걔 합격시켜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논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논점 위주로 항상 문제를 풀어야 돼요. 논점 위주로. 아까 답안지에서 봤는데 인근지역 1.00. 아니 물론 순서대로 푸는 거 좋다니까요. 순서대로 푸는 거 좋아. 인근지역. 이거 쓸 시간이 있냐 이거야. 없었다며.
한 문제 못 풀었다며. 이거 안 쓰고 한 문제 풀지 그랬어요. 이거 안 쓰고 한 문제 풀고, 이거 안 쓰고 문제 5번 10점 날릴 때, 빵점으로 날릴 때 문제 5, 아니 그러니까 문제 4번이든 문제 5번이든 문제 5, 아니 뭐 평균, 분산 이렇게 하나라도 썼으면 뭐죠? 1.5 썼잖아. 그럼 얘 이거 안 썼다고 마이너스 1점 될까요? 여러분들이 스터디에서, 저는 채점을 안 하지만 다른 데선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을 하다 보면 표준지 썼으니까 플러스 1, 사례 선정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채점할까요? 그래서 나오면 뭐 평균 나왔고 내 석차가 뭐 400등, 400명 중에서 한 10등. 이 사람이 실제 시험 보면 이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채점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안 쓴 빵점이거든. 틀린 빵점인데. 그러니까 얘가 주요 논점이 아니면 출제자도 이거 보지 않아요. 담보와 보상평가에 대한 비교를 설명을 쫙 써. 구분을 해서. 제시의 건물 어떻게 하겠다. 공법성 제한 처리 어떻게 하겠다. 그거 써요. 나 같으면 거기 점수 많이 줘. 이게 중요해? 그리고 이거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즉, 논점을 맞춰라. 그럼 뭐죠? 반대로 논점을 맞추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죠? 시간이 없잖아.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출제자의 의도 방향으로 논점을 맞추겠다. 야. 그럼 하나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시간이 없다며요.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왜 시간이 없게 만들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출제자가 왜 시간이 없게 만들 것 같아요? 본인이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떨어뜨리려고. 자. 논점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시간 있으면 다 쓰니까. 결론은 뭐예요? 세 분에 대한 결론. 여기 세 분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알아.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시험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 감정평가사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옥석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이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빡빡하게 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시간을 빡빡하게 주잖아요. 그럼 진짜 잘하는 사람만 풀 수 있어요. 보자마자 자료 보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버릴 꼴을 찾아야 되지. 이건 실력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이거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이거 여러분들 개별 스터디 할 때 제일 어렵지 않아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출제자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1. 표준지 선정부터 지역요인 인근종이 나오죠? 쭉 그냥 여러분들이 GS에서 연습했던, 스터디에서 연습했던 대로 그대로 그렇게 써요. 그럼 뭐죠? 버릴 곳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쓰니까 다시 어떻게 돼? 다 못 풀어요. 그렇죠? 출제자는 이걸 의도하는 거예요. 출제자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내 답안지가 좀 더 간결해지고 내가 해당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고 포커싱을 맞추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뭐냐면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지껏 배워왔던 거는 그 논점을 찾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의 수양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출문제부터는 네가 내고 싶은 게 뭐구나 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고 난 다음에 쓰는 건 뭐죠? 수양 시간 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미친 듯이 써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녀지 가치하락 손실과 자녀지 매수 수용 청구에 대한 얘기 툭 치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거기가 안 된다. 거기가 안 돼. 잠깐 살짝 긴장을 풀고 그럼 그게 안 되면 사실 그게 안 되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